02-2000번에 사고 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서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 상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네, 감사합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부터 말씀해 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SBB 테크고요. 네. 매수가가 79,000원에 비중이 5%예요. 네. 먼저 정태근 이사님한테 한번 상담 받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차에서 다시 한번 그럼 점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단순한 우려인지 실제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있는지 정확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두 분 다 동일하게 보유 의견 주셨고요. 정태근 이사 픽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앞서서도 상담을 받아보셨나 봐요. 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 전화를 드리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딱 되셔가지고 그때 전화를 드렸으면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화 잘 주셨고요. 계속 이렇게 전화 주셔가지고 계속 합을 좀 맞춰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지금은 어머니 갖고 계셔야 됩니다. 갖고 계셔야 돼요. 요게 일단은 79,000원에 일단 매수가 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네. 일단은 요 종목은 의견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어쨌든 로봇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목을 가져가게 되면서 1차적으로는 사실 여기서 이제 수익까지 가면 좋겠지만은 수익은 일단은 그 후로 하고 지금은 어쨌든 로봇 얘기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거를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가장 이렇게 원초적으로 해결책은 매수가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기다려야 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로봇이 올해 들어와서 계속해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SBB 테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에서 로봇 얘기가 나와줘야 주가가 좀 반응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여보세요? 지난번에요. 네. 29,000원까지 갔었는데 네. 안 팔았어요. 더 갈 줄 알고. 그랬더니 다시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저는 지금 손절을 해갖고 다른 종목으로 바깥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거 어떤 거 들어가시려고요?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네네. 24,000원이니까 그 밑으로 만 몇천 원짜리 컬러스터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요. 근데 물론 나쁜 생각은 아닌데요. 삼성전자 들어가시면은 그것도 되게 오래 기다리셔야 될 건데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하시죠. 지금 어쨌든 SBB 테크를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지금은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 들어오게 되면서 로봇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로봇 사람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주가가 움직이게 될 건데 그리고 SBB 테크는 결국 삼성전자 얘기가 나와야 이제 주가가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 갈아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할 시간을 저는 준다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급하게 종목을 바꿀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일단 두 번 전화 주셨으니까 저도 시청자님 종목하고 제가 기억을 메모를 해놓을게요. 메모를 해놓고 기억을 해놓고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주가가 회복되는 거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은 급하게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삼성전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로 삼성전자가 지금 54,000원에서 7만 원, 8만 원 바로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매수할 시간 줄 거라고 봐요.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건 삼성전자 가려면 대형주 장세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이슈 테마 이런 중소형주 장세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지금 중소형 장세가 대형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종목을 갈아타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 좀 더 홀딩을 하시고 29,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온 게 좀 아깝긴 하지만은 손실을 조금이라도 좀 더 줄이고 난 다음에 갈아타도록 갈아타자고요.
네네네. 네, 아시겠죠? 아, 네네. 네, 그 저도 메모를 해놓을 테니까 네. 또 가지고 계시다가 답답하실 때는 또 전화 주세요. 아, 네. 근데 한 가지 음. 여쭤볼게요. 네. 그 전화 이사님께서 주시는 전화 어떻게 하면은 그거 받을 수 있나요? 아, 그잖아요. 제가 좀 종목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저희가 전화를 무작위로 돌리는 거라서 아, 네. 저희가 어떤 그 시청자 한 분을 미리 전화를 한다고 연락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무작위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저도 한번 기다려 볼게요. 아시겠죠? 네,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죠. 하지만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늘 상담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분 모실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 종목 매수 가격 비중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25,000원에 15%입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처캠 아, 네. 25,000원에 15%입니다. 네, 그러면은 물타기가 필요한지 아니면 기다리는 게 더 나은지 꼼꼼하게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섣부른 대응보다는 최선의 전략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퓨처캠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오늘도 강력한 두 전문가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죠. 민푸름 대표님요. 네, 민푸름 대표님 이 종목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퓨처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퓨처캠은 그 코스닥 바이오 기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좀 매출로 신약 개발을 하는 좀 튼튼한 기업입니다. 일단 퓨처캠이 혹시 시청자님 어제 매수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금요일요. 네. 어제요? 금요일요. 금요일이요? 어제 일요일이고. 아, 맞아. 오늘 월요일이구나. 맞아요. 그쵸? 금요일 날 굉장히 이렇게 급등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 퓨처캠 같은 경우에 혹시 단기로 보고 들어가셨을까요? 그래도 한 5월까지는 괜찮아요. 봄 정도. 네, 지금 퓨처캠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이 방사성 의약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 2상이 끝났어요. 그리고 3상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2상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우상향으로 이제 반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2상 결과를 아마 3월에서 6월 이 2분기 사이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5월까지 보신다고 하셨으니 5월, 6월까지는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상 결과가 나오고 주가가 반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수익 실현 또는 이제 비중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계속 들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2상이고 3상을 신청했다 그랬잖아요. 요게 올해 안에 이제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좀 눌려있다 그래도 횡보하는 기간이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상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올해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모실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LNF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88,000원에 20%예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생각 있으신가요?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두 분에게 꼼꼼하게 전략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보여주시죠. LNF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시청자님께서 한 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분 원하실까요? 네, 민푸름 대표님. 네, 민푸름 대표님 2차 전지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 저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LNF는 언제쯤 매수하셨을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오래됐는데요. 계속 좀 샀다 팔았다 여러 번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좀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하셨었네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이 하락 추세에서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고, 그래도 손해 봤어요. 그죠. 지금 아무래도 좀 7만 원대니까. 그래서 요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이 20%라서
사실 추매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힘든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캐즘 현상은 결국에는 해소가 될 거다. 하지만 그게 언제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를 전기차가 바통을 이어받기보다는 로봇이 이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이제 하반기에서는 2차 전지가 좀 이제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추매보다는 차라리 더 빠지면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시 추매를 들어간다는 생각만 갖고 계시고, 여기서는 지금 그 전처럼 사고 팔고 하기에는 좀 힘든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올해가 바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으나 이 바텀이 7만 원이 끝이 될지 6만 원이 끝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시다면 그냥 묻어두시고, 아니면 이거 비중이 너무 많아서 여기다가 좀 이렇게 긴 시간 물려있기 좀 그렇다 하시면 비중을 절반 정도만 빼셔서 이제 다른 쪽으로 운용을 하시고 절반은 놔두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께서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분 모실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수가 네, 비중 종목 알려주시죠. 워터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시청자님? 7,890원에 15%요.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가장 고민이 되시는 게 뭘까요, 그러면?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나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전략을 펼쳐야 될지,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지 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워트는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어느 분에게 여쭤보고 싶으신가요? 정태근 쌤님요. 네, 친절상 받으신 정태근 이사님, 워트 언제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드디어 민프님의 인기를 그냥 동률을 만들었네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수 가격을 보니까 바닥권에서 매수를 잘하셨는데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지금 이렇게 TV를 보다가 네네. 괜찮은 거라 해서 샀는데 네네. 한동안 좀 떨어지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떨어진 지금 올라오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요. 그러시구나. 일단은 뭐 어떤 연휴준식 안에 일단 매수는 잘하셨는데 일단은 그래도 TV가 아니라 그래도 시청자님의 어떤 그 생각이 좀 들어간 매수를 좀 했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예, 그래 예. 어쨌든 뭐 매수는 된 거고, 그럼 이제 대응을 이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그 반도체 소부장 쪽에는 4가지 키워드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CXL하고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워터라는 종목에 속해 있는 액침 냉각하고 유리기판 이 4개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반응이 올 만한 곳이 어디냐면은 GTC 2025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얘기는 들어봤어요. 거기서 일단은 액침 냉각 관련돼 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거기서 제 생각에 언급 정도는, 그러니까 사업 관련돼 가지고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언급을 하게 되면 아마 주가 반응이 한 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주가 반응이 나올 때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일단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주가가 조금 이제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뉴스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온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GTC 2025에서 액신냉각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액신냉각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반응이 나왔을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거 화면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1월 8일 그리고 이제 2월 25일 날 보게 되면은 요 하늘색 선을 돌파를 못 했거든요. 근데 이 하늘색 선이 무슨 이평선이냐면은 241선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주가가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이 241선이 10,000원인데, 이 241선에 대해서 241선이 있는 10,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가져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일단 결국 유리기판처럼 최근에 유리기판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액침 냉각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 액침 냉각에 대한 얘기가 뭐 GTC 2025가 됐든 빠른 시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관련돼 가지고 액침 냉각 얘기가 나왔을 때 요 워트가 10,000원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일단 가져가세요. 가져가고 난 다음에 다시 목표가 어느 정도 봐도 될까요?라고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아, 예, 이해되죠? 그렇게요. 그래서 지금은 10,000원 돌파 여부 일단 먼저 보자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일단 보시고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상담 한번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도움이 됐다면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모셔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윤성 FNC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7만 원에 20%. 차트 보실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두 분에게 전략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두 분의 의견 볼게요. 다행히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그 이유 들어보러 갈 텐데요.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볼까요? 정태근 이사님이요. 네, 정태근 이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언제까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그 기간 한정을 지정을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 윤성 FNC를 혹시 언제 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에 샀는데요. 네. 이게 전고체 배터리 그런 거죠. 장비 그쪽. 근데 제가 언제 매수했는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 TV 보고 계시면은 2023년도에 윤성 FNC가 이렇게 주가가 잘 갔던 거 혹시 잘 기억나세요? 갔어요. 예, 예. 6만까지. 네, 갔죠. 윤성 FNC가 이때 당시 주가가 왜 이렇게 잘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잘. 예,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윤성 FNC가 2차 전지에 관련돼 가지고 장비 업체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이 장비 섹터가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가려면은 어떤 뉴스가 나야 되냐면 증설. 어디 새롭게 공장을 만든다. 고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윤성 FNC가 2023년도에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3사가 미국 쪽에 그 증설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증설을 하게 되면은 거기 장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여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근데 2차 전지 내에서 예, 말씀하세요. 윤성이요. 네네. 배터리 그쪽이라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저렴해야지 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장비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재료가, 그러니까 뭐 양극재 같은 재료가 아니라 그 소모품 재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재료가 아니라 윤성 FNC 같은 경우 CIS 이런 종목들처럼 장비 종목이라고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장비 업체들이 주가 가려면은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은 증설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분위기 보게 되면은 증설 얘기가 단기간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윤성 FNC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예를 들까요? 뭐 이 4680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뭐 이 전해질 관련된 종목들이 간다라든지 아니면 LG 에너솔루션 간다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갈 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반응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윤성 FNC 같은 장비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공장을 만든다라든지 증설 이슈가 나와줘야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올해 말이든. 안에 올해 안에 한 7만 원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올해 안에 7만 원 갈 것 같아요? 올해 안에. 글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좋아져가지고 반도체 기업들이 막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처럼 2차 전지 기업들이 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그때 아마 주가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땐 그런 대규모 투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성 FN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연유가 그 연유입니다. 이해되시죠? PNC랑 비슷비슷한 한 회사잖아요, 장비. 네? PNC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PNC. PH. 예, PNC랑 비슷한 장비 회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만약에 뭐,
자, 보세요. 2차전 장비 업체들 보면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 멀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노메트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장비 업체예요. 근데 이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보신 바와 같이 주가가 움직여요. 그죠? 반응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펜시 같은 경우는 주가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펜시는 그런 쪽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나오는 게 없어요, 시청자님.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도할 이유는 없지만은 적어도 앞에 나왔던 LNF도 그렇고 윤석열 펜시도 그렇고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주가에 대한 바닥 확인을 좀 더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긴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서 결론만 간단하게 내자면은 윤석열 펜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023년도처럼 2차 전지 업체들이, 그러니까 셀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그런 얘기 말고 다른 모멘텀이 뭐 추가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주가가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좀 더 바닥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개인적으로 아마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마 37,000원 전후로 해서 바닥을 좀 다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제 랜덤으로 전화를 드려서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걸어볼게요. 민푸름 대표부터 갈 건데 괜찮으실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매일경제TV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상담하고 싶으신 종목이나 뭐 여쭤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언택. 언택이요? 네네. 네. 언택? 원택. 원택. 아, 혹시 진입가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6,550원에 6,550원에 최근에 진입하셨을까요? 오늘 샀네요. 아, 오늘이요? 네네. 네. 혹시 그러면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 샀습니다. 아, 10%요?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좋은 레포트가 나왔네요. 이제 수출 모멘텀이 있어서 영업이익 성장 전망이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제 단기적인 상승 추세로 좀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자리 있어요. 사실 7,000원 자리에서 좀 저항받을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단기로 보고 들어가셨죠? 아니, 단기보다도 네. 또 저도 또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하고 보고 했는 의료기구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8,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네. 좀 더 아무튼 우리 민푸른 대표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아, 이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혹시 언제까지 보셨나라고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중요한 얼마까지 자리가 내려가겠습니까? 네? 내려가는 건 얼마까지 내려가다가 조절을 받겠습니까? 네, 조정을?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이 네. 혹시 TV를 보고 계시다면 제가 좀 선을 그어드릴게요. 요 네네. 검은색 선이 지금 5,600원 부근이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10%를 처음 매수하신 것은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5,600원 부근에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5,600원을 이탈해버리고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난 좀 길게 보고 이 기업의 어떤 좋은 전망을 보고 난 긴 호흡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이제 더 이상 뭐 나중에 이제 추매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 5,6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3,000원대까지 열려 있어요. 네,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내려갈까요? 5,600원을 되게 중요하게 딱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5,600원이라고? 예. 그 선이 5,600원?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열려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7,000원 부근이 지금 이 회색 선이 있잖아요. 네네. 요게 240일 이평선이라 그래서 장기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래서 이 검은색 선보다 회색 선이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요 7,000원이 딱 저항받아야 될 자리에서 저항받는 거라 요거는 괜찮습니다. 7,000원에서 저항받아서 살짝 조정이 와도 괜찮는데 5,600원이 중요하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요게 5,600원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춤에도 괜찮은 자리가 5,600원이에요. 그러면은 민프론 대표님 그렇게 네. 안 하고 네. 지금 오늘 또 올라갈 때 안 사고 내려올 때 샀어요. 네네. 내려올 샀는데 내일에도 팔고 더 지켜보고 사서 얼마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아, 내일이라도 좀 이렇게 다른 예, 종목으로요? 아니 이 언택을 팔고 매도하고 네. 더 낮게 싸고 싶다고. 아, 그러셔도 돼요. 그 내일,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가 사실 좀 이벤트가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시장이 좀 관심을 안 가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네. 조정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여기서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6,500원을 보세요. 만약에 내일 6,500원을 이제 종가가 여기를 못 맞춰준다. 이러시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팔고 조금 더 지켜보다가 다시 재진입을 해도 괜찮거든요. 아니면 이 방법도 있어요. 7,000원에 올라타서 진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7,000원 올라갈 때. 네, 예. 그렇게 진입하셔도 되고, 넘어갈 때 진입해서 그래갖고 얼마 보면 되겠습니까? 7,000원 넘어서 진입해가지고 7,000원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에는 이제 매물대를 봐야 되는데 7,000원에 확실하게 안착을 했을 때에는 그 다음 매물대가 한 10,000원 아래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네, 근데 그러면은 이 종목은요, 특성상 빠르게 시세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전 뭐 일주일, 뭐 한 2주일 이렇게 보기보다는 한 달에서 2달 또는 3달 요렇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럼, 만약 단기적인 거를 좋아하시면 다른 종목 보시고 요 종목은 7,000원에 들어가시면 10,000원까지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잠깐 반등하면 그냥 팔게요. 그러셔도 됩니다. 예, 팔고 더 지켜보고 7,000원 넘어갈 때 사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래서 7,000원하고 5,600원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고, 전화 주셔서 구세주 만났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구세주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청자님에게 랜덤으로 전화 걸어볼게요. 바로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랜덤으로 소통하는 시간이고요. 과연 어떤 질문이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어떤 질문 나올까요, 이사님? 글쎄요. 조금 좀 물려 계시지만 안 좋겠어요. 어. 네, 여보세요? 예,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예,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아, 예, 예. 예, 예. 예. 아, 이제 텔레비를 줄여야 되겠네. 아, 그러세요? 저희가 전화 드린 건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전화 드려가지고 기존에 상담받은 종목들 재상담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런 거 여쭤보시면 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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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오늘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전화 좋게 받아주셔서.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계속 또 도움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있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한화비전. 네, 하나비전. 못 모르고 어제 막 뛰어 올라가는 걸 네네. 잡았어요. 좋다고 해서 그게 납품해서 좋다고 해서. 그렇죠, TC번더. 네네. 예, 그래서 62,800원에 예. 그걸 잡았는데 네. 오늘 느닷없이 또 떨어지니까 이게 슬그머니 건지 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올라가고 하루 뚝 네.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건가 이거 그래 네. 궁금하게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주식이 어렵습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일단 어제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뉴스가 나와서 사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4일 연속 상승이기 때문에 조금 한 테포만 좀 참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어쨌든 뭐 새롭게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벤더에 진입이 된 건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이 회사가 2021년도부터 SK 하이닉스 쪽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을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앞으로 새롭게 뉴스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어제 사가지고 오늘 좀 5% 물린 게 6% 물린 게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요 근래 반도체 분위기가 좋아요, 나빠요? 요새 뭐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오늘 오늘 좋더라고요. 네, 요 근래 반도체 분위기가 좀 괜찮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은 종목을 사서 만약에 물렸을 때 중요한 건 종목이 속한 업황도 살피셔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최근에 분위기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분위기가. 네, 괜찮기 때문에 아마 다시 8짜리 줄 거라고 봐요.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55,000원 이상 가격이 유지가 되면은 일단 갖고 계시죠. 그러면은 다시 재반등 나와가지고 아마 다시 8짜리 줄 겁니다. 아, 그렇게 네. 그 밑에 저 받침이 55,000원이라고요? 예, 예. 지지대가 네네. 55,000원 전후가 지지 라인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 가격 이상 유지가 되면은 다시 매수하신 가격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네.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일단은 그 하나비전 자체적으로 SK 하이닉스 쪽으로 TC본도하고 하이브리드 본도 모멘텀도 있지만 플러스 최근에 반도체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번 다시 반등을 노려봐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네.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여기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더 좋고 저기하다고 네. 해서 더 이제 말하자면 걱정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걱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삼성전자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네, 어차피 삼성전자 쪽으로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누가 가게 되면은 그 아래 때는 소부장이 있잖아요. 네. 그쪽은 다 가요. 그 작년 4월 달까지, 작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반도체 소부장 다 잘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하이닉스가 더 잘 갔지만 그 아래 단에 있는 소부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상관없이 다 잘 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만 좋으면은 그 안에 따라 있는 소부장 같은 경우는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좀 내리셔도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간 깊게 걱정하지 말아야 네,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들어가서 조금 물리더라도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작년 이제 하반기보다는 걱정 좀 덜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예, 저희가 예, 시간 좀 제한적이라서 많은 시간 통화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